구무천 일대 철강공단 지역이 형산강 수온오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불법 배출 업체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성원전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벼루 100여 점을 시대별, 종류별로 전시한 벼루 특별전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구무천 일대 철강공단 지역이 형산강 수온 오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오염을 야기한 불법 배출 업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여서 이를 찾기 위한 조사가 시급해졌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무천 일대 중금속 오염이 국내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천 퇴적물은 수은뿐 아니라 카드뮴 오염이 상당히 심했고 일반 토양은 크롬과 아연의 농도가 우려 기준을 상회해 대책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구무천 토양은 장기간에 걸쳐 오염이 깊이 30cm에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로 구무천 일대 공단업체가 형산강 수은오염의 주 원인으로 사실상 확인된 겁니다. 200ppm까지 퇴적물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산강으로 지나가면 이게 구무천 바로와 이제 형산강이 만나는 데서 36ppm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 영일만 쪽으로 지금 이렇게 확산이 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90여 개 업체 가운데 누가 수은 등 중금속을 무단 배출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포항시가 지난해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합동 점검을 벌였지만 성과 없이 끝났고 검찰도 수사에 실패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재조사 필요성은 끊임없이 나왔지만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포항에 대형 사고가 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목됐는데도 그런 데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미 검찰이 내사를 종결했다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뒤늦게 지난달 말부터 구무천 일대 대형 폐기물 매립장 2곳에 대해 수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적물과 관련해서 여러 샘플들을 해서 역추적해서 몇 년도쯤에 이제 추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문조사할 때 폐기물 쪽의 업체들을 시효를 채취해야 하는데 그거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항시도 동위원소 분석 등 과학기법을 이용한 원인업체 색출 조사를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합동으로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물질과 하천에 오염된 물질을 대조해서 원인자 분석에 또한 원인자 색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맹독성 중금속을 무단으로 배출해 포항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을 오염시킨 불법 업체를 규명하는 일이 이번 수은오염 사태를 해결하는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정교조 경북지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교조는 구미교육지원청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교사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 2명에 대해 부당징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교사 시국선언은 아직 사법적 판단조차 나지 않았고 서울과 경남, 전북 등 5개 교육청은 이미 징계 부당성을 인정하고 징계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시는 새 정부 공약사항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공립화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3년도부터 어린이집 인허가를 제한해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5.23%로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라며 매년 7%씩 높여 2022년까지 40%까지 순차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올해 포항시는 2곳, 경주는 1곳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공동주택 대표자와 어린이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추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뜨거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은 사용 후 핵연료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관돼 2년 뒤인 2019년이면 저장 용량이 포화 상태가 되는데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월성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42만 다발로 국내 원전 가운데 가장 많고 전체 발생량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사용 후 핵연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1992년부터 국내 유일의 건식 저장 시설을 건설해 5차례에 걸쳐 33만 다발 규모로 증설해 보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2019년이면 포화 상태를 맞게 됩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식 저장 시설 7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자 원전 지역 주민들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경주에 유치할 수 없다는 중저준위 방패장 특별법을 무시한 채 건식 저장 시설을 잇따라 추가 건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건식 저장 시설은 사실상 고준위 방패장과 다름없는 역할을 하는데도 철저한 안전 검증과 주민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제대로 된 국민적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중저준위 같은 경우에는 지하 100m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고준위 넓지 이상에 그냥 일방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면 주민들의 안정성이나 또 주민들의 어떤 소용성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또 월성 1, 2, 3, 4, 5기 같은 중수로 원전은 핵 폐기물 발생량이 국내 대다수 경수로 원전에 비해 훨씬 더 많고 지진의 위험도 높은 만큼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의 시작은 이들 원전의 가동 중단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경주는 임시 저장 시설이 아니라 중간 저장 시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국에 있는 핵 폐기물 중에서 50%가 넘는 분량이 지금 경주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더 짓겠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경주 시민을 정말 죽이겠다라는 이야기밖에.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정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본 계획을 올해 하반기 중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가 불참하고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해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재검토 과정에서는 월성원전과 같은 건식 저장시설 건설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 오천지역 발전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5호사 입구 무인모텔 건축에 전현직 시 도의원과 구청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오천지역 발전협의회는 모텔이 건립된 제3자 소유의 토지에 현직 도의원이 전직 시의원에게 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고 자연녹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편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 도의원들이 천년 고찰인 5호사 입구에 탈선을 부추기는 무인 모텔을 허가받을 수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관련자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달 31일 바닥 면적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숙박업소 허가를 받은 전직 시의원 등 3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방 사후 가운데 가장 으뜸인 벼루 특별전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벼루 100여 점을 시대별, 종류별로 전시해 벼루의 변화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벼루는 역사와 변천사를 보여줍니다. 흙으로 만든 신라시대 벼루는 대부분 둥근 형태. 고래로 넘어가면서 흙에서 돌로 바뀌고 사각형이 늘어납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 문화와 서화의 유행에 힘입어 다양한 벼루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전시된 벼루는 110여 점. 한 소장가가 45년간 수집한 1,500여 점 가운데 엄선한 80여 점과 경주 박물관이 소장하거나 빌려온 것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충문을 짓고 아버님이 지방을 쓰실 때부터 제가 먹을 갈아준 경험이 이어져서 벼루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상품 벼루돌인 단양 자주색 원석도 전시됐고 국내 알려지지 않은 신라먹과 조선먹 자료 한 건씩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조선 후기 명필 이광사와 강세황의 글씨도 벼루전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개인 소장품이 상당히 많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박물관이 기획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된 문화재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공적인 자산이다, 공공재이다. 벼루는 소모품인 먹과 붓 종류와 달리 수명이 길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문방 사후 가운데 어뜸으로 치는 벼루. 특별전은 10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인원을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린 1,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철강 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든 데다 지난해부터 조선구와 자동차 등 수요 산업이 악화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지난 2015년 1,80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1,1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지난해 하반기 공채부터 전공에 상관없이 이공계와 인문계로 나눠 뽑고 있습니다. 포항시 우수농산물인 상욱토마토 70톤이 올해 일본과 홍콩 등지로 수출됩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일교차가 큰 포항시 죽장면 해발 400m 준고랭지에서 생산된 상욱토마토는 과육이 단단하고 빛깔이 좋아 2015년에 67톤, 지난해 60톤이 수출됐고 올해는 70톤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수출 물류비와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경로를 다양화하고 수출량을 늘리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선물 한도액 기준이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천안의 한 농민단체 모임에 참석해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이 구체적인 금액 기준에 대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상북도가 자율주행차 선진국인 영국 정부와 상호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자율주행차 운영과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합의각서는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도입협약의 후속 조치로 자율주행 차량과 고정밀 지도기술 개발, 안전관리 등의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경상북도는 영국 웨스트필드 스포츠카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해 이르면 내년 3월쯤 울릉도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부터 해외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입점시킨 결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에서 운영 중인 Q10, 싱가포르 레드마트, 말레이시아 라자다 세 곳에 도내 중소기업 43개사 320개 품목을 입점한 결과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1만 1,000불이 판매돼 지난해보다 수출 실적이 192%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외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수산 가공식품, 화장품 등을 주력으로 외국어로 제품 홍보, 현지 물류 창고를 활용한 해외 배송과 결제 등도 지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30개 업체를 추가로 입점시켜 수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단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경북 동해안 지역에 시원한 단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내리기 때문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내일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 역시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고요. 시간당 30mm 이상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안개가 끼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전조등 꼭 켜시고요. 안전운전에 한 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해상에도 돌풍과 함께 벼락을 동반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도 높게 일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너울성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진과 경주가 23도, 영덕 24도, 포항 26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7도, 영덕 29도, 포항 28도, 경주 31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에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울릉도 27도, 독도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바다의 물결이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 소식도 있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4일부터 광복절인 다음 날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4차례에 걸쳐 문화재 수집가와 기증자에 대해 전문 강좌를 개최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고려청자가 명품 반열에 오른 사연을 소개했고, 다음 주에는 세안도를 일본에서 되찾아온 열정의 컬렉터 손재형과 세안도의 역사에 대해 강의합니다. 또 한국의 문화재 수집가인 간송 전영필과 호암 이병철, 국립경주박물관의 얼굴무늬 수막새를 기증한 일본인 의사 다나카 도시노부 등에 대한 강의도 펼쳐집니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원가 상승과 중국산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8월 주문 투입분부터 열연과 냉연 제품 공급 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한 데 이어 포스코도 비슷한 수준에서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8월 10일 목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